네, 안녕하십니까. 종목 쓰리고의 최현덕 매니저입니다. 자, 오늘 시장, 간밤에 미증시가 하락이 나오면서 우리 증시도 하락 출발했지만은 그래도 코스닥 시장은 강세로 들어와주고 있죠. 시장을 좀 잠깐 체크를 좀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시장 한번 체크를 좀 해보죠. 자, 일단은 오늘 시장은요, 환율 반등과 이 백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최근에 보시면 환율이 좀 반등 나오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죠. 지금까지 달러 약세, 원화 강세가 계속 진행되면서 외국인 매수가 계속 들어왔던 상황에서 대형주만 올라갔었는데, 자, 환율이 이제 좀 그 반등의 모습 보여주면서 외국인 매도가 조금은 약해지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시장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면은 환율이 하락했을 때는 계속해서 외국인에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대형주 강세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환율이 반등 나오고 있을 때는 중소형주 강세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환율이 반등 나오고 있기 때문에 대형주보다는 좀 중소형주가 좀 강한 상황인데, 다만 앞으로의 상황을 봤을 때 달러 약세는 이 바이든 정부에서는 계속 될 수 있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 좀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약세 기조로 이어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어떤 그 환율은 계속 빠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매수가 계속 들어올 수 있다는 기준에서 본다면은 대형주가 오늘은 좀 약합니다만은 대형주 매수도 좀 준비를 해야겠다라고 좀 보고 있는 거고, 어제 제가 이제 무료 방송을 통해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매수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은 또 나중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죠. 자, 그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승인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도 지금 승인이 안 나고 있고요. 미국 FDA에서도 승인이 지연되고 있는데 사실 아직까지 최종 데이터도 안 나왔죠. 중간 데이터조차도 사실 좀 그동안 임상 지연 2번이나 있었고, 미국 FDA에 따르면 임상 지연에 대한 설명이 없었고 그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미국 FDA에서도 승인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백신 계약을 확정한 곳이 바로 아스트라제네카거든요. 자, 이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바이오 강세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제가 관련주를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 상황까지 보면서 결국에는 중소형주와 대형주의 순환매가 나올 것이고, 백신이 나오냐 안 나오냐에 따라서 또 어떤 바이오의 강과 약이 구분되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시장을 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종목 리뷰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개별주로서 모베이스전자를 딱 이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모베이스전자 같은 경우는요, 12월 8일 날 제가 이제 편입을 했고, 어제 오후에 또 급등이 나왔었죠. 16%까지 올라갔었는데, 일단 지금까지도 이틀 연속 계속 올라서고 있습니다. 차트를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모베이스전자 리뷰 이 단기적인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은 계속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어제는 빨간 양봉이 나왔었고요. 이 음봉이 나오고 있는데 10시 반부터 윤석열 총장의 징계가 지금 시작이 됐거든요. 지금 분석을 좀 해보면 징계위가 오늘 안에 결론이 안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징계위원 쪽에서도 사실 어떤 결론을 내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결론까지 가기도 어렵고, 또 윤석열 총장 측에서도 반격을 할 수 있는 카드가 있죠. 실제 징계로 결론 난다 하더라도 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소송을 걸게 되면은 그 징계조차를 소송이 돼버리면 또 뭐 1년 정도 시간을 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만기까지 가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는 징계위원 쪽에서도 뭐 스스로 좀 막히는 부분이 있고, 이번에 징계위원회에서 그 위원으로 내정됐던 분도 정치적인 부담이 크다 보니까는 또 사의를 표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상당히 민감하고 중요한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안에 결론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어떠한 결론이 나든 간에 지금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윤 총장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기간마다 틀리겠지만은 한쪽의 리서치 기관에 의하면은 지금 2등과도 큰 차이가 있는 지지율 1등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제가 목표가 2,800원 말씀드렸거든요. 오늘 중에 한번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2,800원까지 계속 기다려 보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어제 이제 이 모베이스전자를 원고를 외쳤었는데 오늘 투고를 외치면서 이번 주 내에 목표가까지 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뷰 종목을 하나 더 보도록 하죠. 바로 어제 말씀드렸던 셀트리온 헬스케어인데, 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서 말씀드렸었고, 실제로 이제 정부에서 백신 4,400만 병분을 확보했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유일하게 계약한 곳은 아스트라제네카 한 군데였습니다. 화이자하고 모더나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어떤 도장을 찍지 않은 모습인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한번 차트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워낙에 대형주기 때문에요. 제가 편입을 하고 나서 뭐 많이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많이 올라갔던 건 거의 한 4%까지 올라온 모습인데 제가 언제부터 말씀드렸냐면은 장대 음봉이 나왔던 이 자리에서부터 이 음봉 종가로 끝났을 때 매수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어제 같은 경우엔 제가 이 방송에 나와서 직접적으로 매수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올라서고 있죠. 자, 지금 코스닥 지수가 다시 올라간다면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이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셀트리온을 갖고 있다면은 코스닥 지수가 올라갈 때 소외가 안 될 것이고 셀트리온 제약이라든가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이 종목들이 올라가면서 지수를 끌고 올라갈 때 소외가 될 수가 있겠죠. 물론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바이오까지 같이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와 같이 본다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어제 매수를 하고 지금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요. 제가 1차 목표가를 16만 원 말씀드렸고 2차 목표가는 17만 원까지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전고점까지 갈 수 있다라고 보면서 오늘도 원고를 좀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 목표가는 제가 지금 17만 원을 보고 있지만 16만 원대에서는 절반 정도 수익 실현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수익률 5% 나오고 있지만은 최종 수익률까지 고를 외치고 제가 볼 때는 내일까지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계속 셀트리온 헬스케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종목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요 강한 종목 때문에 올라서고 있고요. 제가 이제 바이오 종목을 말씀드렸는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빼놓을 수가 없겠죠. 자, IT에서 또 강하게 올라갈 종목 하나 편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종목은 바로 한미 반도체입니다. 제가 한미 사이언스도 말씀드린 적이 있고 오늘은 이제 IT 쪽에서 한미 반도체를 말씀드려 보는데 삼성전자 파운드리 매출이 25%가 증가가 된다고 합니다. 뭐 아직까지는 전망입니다만은 TSMC가 파운드리 시장에서 점유율 1등이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2등인데 TSMC의 시장 파운드리 매출 증가 전망은 21%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삼성이 25% 나오고 있죠. 최근에 삼성전자가 이제 미국의 이 오스틴 공장까지 추가 증설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벌써 이제 축구장 140배 크기의 면적을 부동산에 매입했다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는데요. 이런 거 봤을 때 어쨌든 지금 TSMC 같은 경우는 1인자로서 좀 안정적으로 가고 있는 거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공격적인 증설을 통해서 1등을 잡기 위한 그런 행보가 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OSAT 보통 이제 어떤 그 패키징 업체 우리가 어떤 그 반도체 이제 제조에 있어서 뭐 부품이라든가 제조라든가 이런 패키징 아웃소싱 주는 업체를 바로 OSAT 업체라고 하는데 삼성전자의 이런 공격적인 증설을 보면서 OSAT의 업체 실적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와 관련 있는 기업이 바로 한미 반도체다라고 말씀드리겠는데요. 한미 반도체는 글로벌 1등의 타이틀을 2개나 갖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타이틀이 뭐냐면 패키징 장비 글로벌 점유율 1등입니다. 이 비전 플레이스먼트라는 패키징 장비를 갖고 있는데 이게 이제 뭐 절단이나 세척, 그다음에 3D 비전 검사부터 선별, 적재 기능까지 이 패키징을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반도체라는 것이 워낙에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잘 만들어 놓은 것을 뭐 포장한다, 다치지 않게 포장한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패키징에 있어서 이제 이 비전 플레이스먼트라는 그 패키징 장비 글로벌 점유율 1등입니다. 국내 시장 점유율이 아니고요. 그다음 이제 EMI 실드 장비 글로벌 업체 글로벌 점유율 1등인데 이 EMI 실드는 뭐냐면은 이 그 칩 간의 전자파 간섭을 막는 기술이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5G 시대가 도래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기차 시대가 도래하고 있죠. 이 전장 장비가 많아지면서 많은 반도체가 자동차에 들어가게 되고 또 많은 반도체가 이 스마트폰에 들어가게 되고 가전제품까지 들어가게 되다 봅니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는 그 많은 반도체 들어가다 보니까는 어떤 그 반도체의 어떤 그 전자파 때문에 이거를 좀 오류가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이거를 간섭을 막는 기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EMI 실드라고 하는데 이 EMI 실드 장비도 역시나 글로벌 점유율 1등입니다. 그래서 이 OSAT 업체의 실적이 좋아진다, 매출이 좋아진다고 했을 때 한미 반도체가 그런 것들을 다 늘릴 수가 있겠다. 지금 OSAT 업체 공급하는 것들을 보면은 중국과 한국, 대만, 멕시코까지 다 멕시코까지 공급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가장 큰 수혜주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은 제가 한미 반도체 목표가를 지금 길게 보시게 되면은 4년짜리 차트거든요. 3년 전에 갔던 그 신고가를요.
이제서 올라오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번 연도에 올랐던 신고가도 이제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4년 동안 장기 박스권에 갇혀 있던 모습인데 본격적으로 새로운 시세가 나면서 새로운 가격대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짧게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차트를 보시면 최근에도 거의 한 5, 6개월 정도를 박스권에 갇혀서 못 올라갔었는데 저점을 계속 확인시켜주고 있었죠. 자, 본격적으로 지금 8월 달에 고점을 넘어가는 상황에서 넘어가기 전에 한 달 동안 매물 소화를 한 모습이고요. 본격적으로 올라서고 있습니다. 위로는 매물 구간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올라갈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지금 어젯밤에는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좀 하락이 나긴 했습니다만은 큰 흐름은 영향이 없기 때문에 아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어떤 반등과 함께 다시 한번 급등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미 반도체는 지금까지 가본 적 없는 가격대가 되겠죠. 1차 목표가 15,500원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2차 목표가 17,000원 말씀드리고 손절가는 12,000원으로 좀 대응을 해볼 거니까는 이 가격으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1차 목표가까지는 제가 볼 때는 뭐 다음 주 정도면 가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 이런 이 종목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또 저랑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샵 2034로 최현덕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저랑 소통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릴 거니까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한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한미 반도체 말씀드렸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